인플루언서 마케팅 엄청 요즘 이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아마 마케팅 또 예전부터 마케팅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내 블로그 혹은 내 스토어팜 혹은 내 쇼핑몰 혹은 내가 내 거를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시키느냐 혹은 노출량을 많이 만드느냐 혹은 내가 만든 게시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이제 퍼뜨리느냐. 그래서 나 중심으로 즉 이 사장 혹은 사업주 혹은 광고주 중심으로 이 마케팅들이 많이 이제 돌아갔고 그리고 그런 교육도 많았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내가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많이 상위 노출시키고 하느냐 뭐 이런 쪽이 많이 또 인기도 있으시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 소셜로 넘어오면서 내가 잘 만들어서 뭐 하는 거 물론 의미 있고요. 뭐 지금도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남의 입을 빌려서 떠들어대는 거. 이 버즈라고 그러거든요. 남의 입을 통해서 내 컨텐츠가 좋다, 좋다, 좋다 떠들어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뭐 대충 말할 수가 있는데요. 남의 입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짧게 뭐 정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유효한 노출량이 많은 사람, 즉 이걸 인플루언서라고 그럽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뭐 이런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어떤 미용실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인텐즈님 미용실에 가서 제가 서비스를 받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제 블로그에 이제 쓰는 겁니다. 대전 미용실 추천, 인텐즈 미용실에서 뭘 했더니 미남이 됐어요. 뭐 이렇게 막 글 쓰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냥 너무 좋아서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글 보고 인텐즈 미용실이 좋구나라고 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입소문이 타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 페이스북이 친구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을 보고 야 얘가 추천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혹은 얘가 먹었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지 라고 해서 그런 유효한 노출량을 가진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럽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여기서 적어놨지만 유효한 노출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웃긴 동영상 혹은 뭐 짤 이런 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웃기면 막 퍼가겠죠. 막 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는 참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짤들을 제가 그냥 공유하는 건 유효한 노출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웃긴 동영상 뭐 개콘 편집하고 또 SNL 편집해서 물론 노출량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건 유효한 노출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효한 노출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든 컨텐츠인 거죠. 내가 만든. 즉 사람들이 내가 생산하고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 바로 유효한 노출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페이스북 마케팅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내 컨텐츠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보통은 큐레이션이라고도 뭐 불리기도 하는데요. 큐레이션 이름하에 내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 이미 남이 만들어 놓거나 이미 인기 있는 컨텐츠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노출시키는 것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맞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제 활용하실 때는 이 사람이 만든 컨텐츠가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뒤에서 계속 할 건데요. 자, 내가 만든 컨텐츠의 노출량이 많다라는 뜻은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신뢰하는 팔로워 구독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희 아내는 그 문성실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전에 막 뭐 난리도 났었는데 뭐 여튼 그분의 요리를 좋아해요. 블로그도 좋아하고 책도 2권에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 문성실이라는 그분의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한다거나 혹은 이 요리를 추천했다거나 이런 재료를 만들으라고 했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문성실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구독자나 팔로워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마케팅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냥 검색 광고를 해서 띄운 거랑 그 신뢰하는 사람이 떠들어대는 거랑 그 컨텐츠의 질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페이스북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가 이 책 좋아, 이 책 사 라고 한다면은 광고에서 이 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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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그냥 한번 트윗 돌렸는데 엄청나게 팔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제 출판사에서 개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시 누가 개소리를 한다면 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개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소리. 제가 자꾸 혹시 유튜브가 개소리라고 했다고 나를 제재를 주려나? 네. 개소리. 책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책 내는 그 출판사에 자매 출판사에 내는데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예, 있죠? 개소리. 예. 이 사람이 있는데 그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이 개소리가 개소리에 대하여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되게 뭐 좀 독특한 책이고 제목도 좀 독특하잖아요. 팔리고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지? 왜 갑자기 팔리지? 라고 했더니 봤더니 바로 그 지드래곤, GD가 개소리에 대하여의 책을 보고 해시태그로 개소리에 대하여 책 이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GD를 좋아하는 팬들이 막 뭐 공유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뒷얘기로 보면은 여기 보니까, 예, 여기 보니까 개소리라고 있잖아요. 예, 원래 이 노래가 주제곡이 될 뻔했는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딴 걸로 바뀌었다고는 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그 인플루언서가 떠들어 줬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컨텐츠가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컨텐츠가 아닌 컨텐츠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컨텐츠가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홍보를 한다거나 혹은 그 제품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광고 아닌 거죠. 이미 이것은 신뢰도 있는 컨텐츠가 되고 광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자, 그런다면 인플루언서 컨텐츠의 특징은 광고라기보다는 추천, 좋은 정보 등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어떤 광고보다도 신뢰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 광고 대행사가 엄청 좋아요. 저는 이 광고 대행사 해봤더니 정말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 중에 혹시 광고 대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그 광고 대행사 연관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이 새끼 돈 받고 막 광고해주네 라고 또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얘가 써보니까 정말 좋으니까 추천해 주는구나 라고 인지해 줄 수도 있겠죠. 즉 인플루언서의 컨텐츠의 특징은 신뢰도가 굉장히 뛰어나다. 일반인이 쓰는 것보다 신뢰도가 굉장히 뛰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키덜트님은 성실히 친구라고, 와, 네, 유명하신 분을 친구로 두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인기인데 과거의 검색의 시대, 뭐 지금도 검색이 또 인기가 있긴 하지만 과거의 시대는 일부의 인플루언서들만 활개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37인데 제가 이제 20대 후반 뭐 이럴 때는 다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우리가 보는 컨텐츠들은 블로그랑 카페였어요. 블로그 카페 아니면 뭐 볼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지식인 정도. 그렇다면 어차피
네이버에서부터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블로그 혹은 카페, 약간 더 줄이자면 블로그를 통해서 노출시켜야만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정보를 안 찾으니까. 이 당시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블로그를 운영해서 상위 노출시키면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길 가던 사람 잡아봐도 다 알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친구 중에 블로그 잘 운영하시는 분 있나요? 물론 키덜튼 님은 문성실 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일반 친구들, 제가 또 블로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강의도 하고 마케팅, 제 친구 중에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여튼 주위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블로그에 약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뭐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고,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지는 어떻게 찍어야 되고 하다가 또 저품질도 있죠. 키워드는 또 어떻게 삽입해야 되고, 트렌드, 뭐 요즘 C랭크 트렌드, 이거는 그냥 물론 자기 일기처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진짜 잘 운영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몸값이 치솟게 됩니다. 특히 2015년 이전에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좋은 글을 쓰면, 사실 좋은 글은 아니죠.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그냥 대충 글 쓰다 보면 최적화가 되고, 그러면 웬만한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니까 블로그 체험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뭐 블로그 투잡으로 뭐 어떻게 하기, 뭐 블로그로 뭐 월 200 벌기, 뭐 애드센스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최적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 11월 이후에 간단한 방식의 최적화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C랭크에 맞게끔 운영하는 또 그런 블로거들의 몸값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C랭크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치솟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네이버, 지금도 뭐 일부는 동일합니다. 값비싼 블로그를 활용하던가 혹은 가짜 후기를 만드는 거죠. 상위 노출 작업을 해서 노출을 시키던가, 이 두 가지가 네이버 마케팅에서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네이버에서 왜 이렇게 쓰레기 글이 많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치면은 보시잖아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업체들 중에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돼요. 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 영상에서 이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택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택해야 되느냐? 내가 직접 고를 수 없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블로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금액이나 뭐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 간다는 건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니까 이 블로거로 인플루언서를 구해서 내 컨텐츠를 써준다, 쓰게 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다. 그냥 블로거들이 보고 야, 이 집 맛있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써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이 지금 물론 요즘도 유효한 마케팅 툴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가 아니면은 사실 블로그 체험단 운영하기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먹튀 하거든요. 먹고 튀어요. 예를 들면 인텐즈 헤어에 가서 머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서비스를 받고 제가 블로그 글 써줄게요 라고 하고 글을 안 써줘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저를 쫓아올 거예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을 꼭 활용을 직접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네이버에는 쓰레기 같은 글이 많죠. 뭐 실행한다고 해도 뭐 아시잖아요. 예. 자, 이제 문제는 소셜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사례에 좀 말씀드린 그런 약간 독특한 컨텐츠만 여러분 하신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은 약간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컨텐츠를 쉽게 생산할 수 있어요. 페북 글 쓰는데 뭐 제목에 키워드 몇 개, 이미지 몇 개, 본문에 있게 링크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막 저품질 없거든요. 인스타그램 더 간단하죠. 페이스북보다. 물론 링크를 달지 못한다는 건 있지만 그냥 이미지 글 몇 개 해시태그 끝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비해서
누구나 다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요. 즉 누구나 잠재적인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 생각해 보시면 인기 있는 혹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워 블로거, 물론 네이버에서 정한 파워 블로거는 아니지만 보통 파워 블로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파워 블로거들을 봤을 때 그 대부분 방문자도 많고 이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 검색은 대부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검색을 검색했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검색을 하나 B가 검색을 하나 C가 검색을 하나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물론 뭐 중요하죠. 검색이니까.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보통 피드라 그러거든요. 이 타임라인 혹은 뭐 뉴스 피드라 그러는데 이게 다 개인이에요. 저희 아내랑 제가 다르고요. 제가 기브앤테이크 님이랑 다르고요. 제가 강정원 님이랑도 달라요. 다릅니다. 다 개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물론 구독자도 많고 뭐 팔로워도 많은 사람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친구들한테 내 컨텐츠가 노출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 역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SNS 마케팅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지금 중요해졌냐면요. 상위 노출이 아니라 의미 있는, 즉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노출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중심의 어떤 마케팅에서보다는 지금 SNS 마케팅이 더 지금 중요해지고 더 그 노출량 혹은 마케팅 효과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 개인화되었기 때문에 뉴스피드가 다 보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즉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게시글들이 개별화돼 있다. 나랑 친구가 맺는 사람의 글만 노출이 되니 누구나 쉽게 노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쉽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즉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지금 최근에 인기가 될 수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빅마우스, 즉 팔로우가 많고 혹은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거죠. 제가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체험단이죠. 인스타그램 체험단에서 제가 쭉 봤는데 보통 여기 뉴욕 아파트먼트라는데 혹은 애슐리 퀸즈 혹은 빌리 스테블, 퀸즈 브라운 뭐 이런 데서 그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모은대요. 그런데 평균 팔로워 수는 이걸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오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18,000명, 28,000명. 예, 그렇군요. 여기는 3,000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 인스타그램 체험단 혹은 페이스북 체험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거는요. 그 블로그 체험단이랑 비슷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대신 여기에 인스타그램 체험단 치면은 또 광고 나와요. 예,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또 찾아서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속 편합니다. 예, 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블로그 체험단이 그런 형식으로 좀 더 노출량이 많고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블로그 체험단보다는 제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제가 술집에 갔더니 아니 계란말이를 주는데 이 핸드폰으로 찍고 해시태그로 이 가게 이름 어디 맛집 이렇게 치면은 계란말이를 준대요. 그러면 저는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가로등 642라는 곳은 SNS에 후기 남기면 뭐 준대요. 여기도 해적 게임이라는 것도 SNS 이벤트 하면 뭐 준대요. 여기도 먹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 해서
미술관 먹스타그램 참여 방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면은 당일 식사권 10% 10% 할인해 준대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내 수많은 팔로워들한테 노출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 친구들한테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제가 먹스타그램에서 샵해서 뭐 오씨 아줌마 레스토랑 샵 해서 뭐 강남 맛집 이렇게 쳤어요. 그럼 친구들이 보고 야 그거 맛있냐? 이거 맛있어. 야 거기 돈 얼마야? 그럼 얼마야? 그래 나 한번 가볼까?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 원하지 않아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 때 이런 걸 하려면 왜냐면 블로그를 아무도 운영 안 하니 내가 검색을 하려는 거 예를 들면 교대 맛집, 교대 정심, 교대 술집 쳤을 때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권위 있는 사람들 혹은 노출량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SNS로 너무 오고요. 그리고 내 뉴스피드가 개인화되면서 굳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충분히 교대 맛집에 대한 컨텐츠들을 노출시킬 수 있고 교대 정심, 교대 술집에 대한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게 현재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 컨텐츠 하시면서 간단한 혜택 혹은 간단한 선물을 주면서 해시태그로 이렇게 하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페이스북에 어떤 상황이 예전이랑 좀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광고 단가가 올라갔고요. 노출량이 크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페이지 운영하시잖아요. 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점점점 노출량이 줄어듭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는데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노출량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광고비를 태워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광고비 역시도 한 작년 8월부터인가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확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마케팅하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여러분들 노출량을 늘려야 되는 방법은 현재는 가장 쉬운 것은 광고입니다. 광고. 내 페이스북에 광고에서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중요한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광고에 그 관심, 관여도 이런 게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라는 것들이 지금 활발히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는 업체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무개 김님께서 페이지랑 개인 계정을 같이 태워서 사용해서 활용하신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나 혹은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규모에서는 물론 그런 전략이 되지만 뭐라고 하죠? 규모가 큰 회사 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상만 넘어가더라도 지금 개인 계정을 키워서 페이지에 게시글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마케터들은. 그래서 컨텐츠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광고를 태울까? 혹은 인플루언서를 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마케터로서. 뭐가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같이 조합이 될 거고 어디에 더 비중을 주느냐는 여러분들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광고 플러스 인플루언서도 같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 측정은 아직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좀 퀘스천 마크. 좀 퀘스천 마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긍정적인 컨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곳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내 거를 상위 노출시키는 거 물론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내 거를 내 블로그나 혹은 내 페이스북 컨텐츠 잘 만들어서 의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1인 기업이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직원을 막 한 수십 명, 수백 명 더 늘리신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바쁘게 마케팅을 할 건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블로그 글 써야 되고 내가 또 뭐 바꿔야 되고 내가 페이스북에 글러야 되고 내가 폴라도 해야지 인스타그램도 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개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즉 이 뉴스피드가 개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 노출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의미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 명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21 명이 보고 계신데 대부분이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 방송을 뭐 500명, 600명이 보시는데 다 마케팅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굶어 죽겠죠. 이 500, 600명 보면 뭐 합니까? 저한테 돈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출량 중요합니다마는 나의 거를 살 수 있는 사람, 내 거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나와 관련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거. 예, 인텐지 님이 그때 한번 제가 컨설팅 해 드릴 때 엄청 막 하시는 거 엄청 많으세요. 진짜 바쁘시고 잘하는데 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시고 그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